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상하이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징으로 활동하고 계신 제니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大家好，我是 Jenny，我是从25年的工作经验来，不停地跑韩国、中国、澳洲的不烟地。今天我简单介绍一下国外工作的时候经验。 한국어로 좀 다시 번역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중국어를 못 알아들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니라고 합니다. 한국, 호주, 중국을 오가며 지치지 않고 25년 동안 VMD 일을 하고 있는 제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제가 겪은 경험들을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VMD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VMD가 비주얼 머천다이저의 약자예요. 그래서 줄여서 VMD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보이는 건 뭐든지 다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일의 모태는 특정한 공간에 어떤 물건들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이 공간을 구성하면 되는지를 연구하고 기획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시각적뿐만이 아니라 촉각, 후각, 청각, 미각 이런 인간이 가진 오감을 통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뭐 감정, 사랑, 뭐 이런 흥미 이런 거를 좀 유도를 해가지고 공간을 구성하는 뭐 공간 마케팅 개념으로 진화됐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매장에 가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뭐 그런 케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쇼핑몰 같은 상업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아까 제가 뭐 어떤 특정 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뭐 마트가 될 수도 있고 큰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뭐 의류 매장, 화장품, 뭐 슈퍼마켓 다 포함이 되는 뜻이에요. 주로 패션 쪽에 관련된 상업 공간이면 그 트렌드 같은 게 자주 변하잖아요. 패션처럼. 그런 것도 영향을 받으시나요? 물론 봤죠. 이 트렌드가 색깔도 물론 트렌드가 있고 옷 스타일도 트렌드가 있듯이 이 인테리어 부분 그다음에 공간 부분 어떤 생활 패턴에 따라서도 유행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일을 하실 때 같이 그 디자이너 분과 함께 기획을 하시나요? 아니면 주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시나요? 팀이 이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리서치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 공간에 어느 쪽에서 뭐 공간이 있으면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 어느 쪽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매장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뭐 그런 걸 다 리서치를 해야 돼요. 또 여기 상권에 뭐 소비자층이 뭐 가족 위주인지 아니면 젊은 부부 위주인지 뭐 대학생 위주인지 뭐 그런 걸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리서치부터 그다음에 뭐 트렌드 조사 그다음에 실제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뭐 실제로 작업하는 그래픽 뭐 등등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하죠. 보통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팀을 이제 구성이 돼요. 제가 사람 심리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파악하고 막 이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현장에서 공간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입구에 아주 조그마한 공간이 있고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좀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공간의 면적이 다르죠. 근데 사람은 좁지만 왼쪽으로 들어가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좌뇌, 우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치우친대요. 그렇기 때문에 좁더라도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VMD로 일을 하시다가 상해로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2000년 초반대쯤에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이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근무하던 회사도 이제 중국으로 좀 진출을 하고 싶어서 전시회를 많이 열었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자주 갔었죠. 출장을 간 이유는 전시회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세팅도 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니까 갔었던 거예요. 근데 가서 또 아는 지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지인분이 이제 반갑다 하면서
중국에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있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러면은 어떤 중국 회사에서 되게 능력 좋은 한국 사람을 찾는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출장 간 김에 어플라이 하게 됐고, 또 마침 이제 주말이 끼어있던 터라 제 이제 일정을 뒤로 미루고 살짝,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가 잘 돼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가지고 중국으로 취업을 하게 됐죠. 초기에 중국에서 비자 받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 시기에는 중국에 이렇게 외국인 VMD가 되게 귀한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가 좀 좋았어요. 환율도 좋았고 대우도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통역 비서가 따로 이제 지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집 같은 것도 다 해결을 해줬고,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생활을 안착하기 위해서 안착 비용도 보조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들어갔죠. 비자 같은 문제도 전혀 문제가 안 됐었던 게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신용이라든지 다 증명이 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전혀 비자 발급받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끄럽게 순조롭게 갈 수 있었죠. 한국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징 일을 오래 하시다가 중국으로 가셔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신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경험을 해보니까 다른 점이 명확하더라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한국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윗선의 스타일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의지보다는 회사의 어떤 이런 상황, 그 다음에 흘러가는 흐름, 또 이제 윗분들의 뭐 의견들, 이거를 다 100% 이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발전 뭐 이런 거에는 조금 더디게 가요. 그리고 뭐 휴가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제 분야 같은 경우는 남들 휴가 가는 시기가 제일 바쁠 시기예요. 그래서 남들 휴가 갈 때 못 가고 또 가더라도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보통 4박 5일 정도의 휴가를 갈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잠깐의 휴식 정도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뭘 배운다거나 아니면 어디 해외로 뭐 경험치로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없죠. 물론 길게도 낼 수 있지만 좀 윗선에 눈치가 보였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은 본인이 기획한 일을 실행을 무조건 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내뱉은 말에도 책임을 무조건 지게 해주고, 대신에 성과가 무조건 확실해야 돼요. 만약에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책임감과 동시에 엄청난 압박이 들어와요. 눈치가 보이는 거죠. 아, 이러면은 잘리겠구나. 그리고 기다려주는 건 있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3개월이다. 3개월 내에 동안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하지만 성과가 없어? 그럼 넌 아웃이야.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자면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중국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게, 하지만 자기 발전이 엄청나고 만약에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제가 이제 부각이 되죠. 회사에서도. 성과가 없으면 바로 해고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중국에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가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이 계약서를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1년부터 3년, 5년, 그 다음은 종신계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따로 구분이 사실은 돼 있지 않아요. 매너자 같은 경우에는 1년 하고 뭐 계약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 1년 계약 만기가 돼서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그 성과에 따라서 좀 달라요. 뭐 한국인이라서 일하는데 어려웠다,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언어 때문에 회사 내에서 어떤 정치죠. 왜 각 나라마다 회사 안에는 작은 이렇게 정치 세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진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실력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이다 보면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대화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죠. 제니 씨가 중국에서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배운 점이 많잖아요. 저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배워야 될 태도는 뭔가요?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느꼈을 때는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요. 사람을 기다려줘요. 뭐 직장에서 어떠한 직원에게 뭔가 일을 오더를 했어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더를 할 때도 이거 해 라고 하고 내일 당장 해와 이래요. 그러니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고 하죠. 한국은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명확하게. 근데 그에 반해서 중국은 언제까지 해라 라고 물론 때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없이 오더가 떨어져요. 그냥 완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거를 안 된다, 방법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간에 이거를 그냥 해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중간에 또 쪼지도 않아요. 기다려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아무 그거에 대응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그건 잘리는 거예요. 뭐 못하면 못한다. 혹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 도와달라.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하면 오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원해줄게. 대신에 성공만 시켜. 이런 차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기다려주고 뭔가 조급해하지 않고 이 사람 스스로 뭔가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았던 느낌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렇게 사회생활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 가정에서 자기 아이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을 주면은 자기 스스로 생각이란 걸 할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실패도 하겠지만 어쨌든 실패도 자기 거기 때문에 오롯이 자기 거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 기다려준다는 그런 부분 정말 크게 배울 것 같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서 길게 본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는 바로 앞이 아니라 길게 본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길게 본다는 거. 그것들이 가장 큰 배울 점이지 않을까. 중국 시장을 보고 한국에도 중국 유학이나 창업 혹은 취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니 씨 경험을 토대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용적인 꿀팁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가고자 하는 곳이 중국의 국경이 됐던 상해가 됐던 그거에 따라서 어떤 선택지와 각오가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어디든 뭐 외국이니까 한국이 아닌 내 나라가 아닌 다른 곳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이제 만약에 가고 싶고 가신다고 계약을 하시면은 몇 가지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국은 이렇다. 뭐 한국은 이런데 한국이랑 여기랑 뭐 점점점점 뭐 이렇게 비교하지 말기 절대로. 왜냐면 그 나라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내가 편하고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오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최고야. 한국계 최고야. 라는 기본 베이스 깔린 이런 마인드는 버리고 가시는 거를 추천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뭔가 보여요. 새로운 게. 그게 아니면은 새로운 게 안 보이고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니까 발전된 뭔가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보다는 그 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뭐 베이징이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한국보다 좋은 게 뭔지, 월등한 게 뭔지, 유리한 게 뭔지 뭐 그런 거를 먼저 스스로 찾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해외에 대해서 대상국에 대해서 그 나라의 문화 또 근대 역사, 뭐 사람들의 뭐 기질, 그다음에 그런 특성, 뭐 경제, 뭐 이런 것들을 꼭
먼저 습득을 하고,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각오하고 가야지. 뭐, 이렇게 가는 거를 꼭 가야 되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대 이상, 기대 이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꼭이요. 오늘 제니 씨 덕분에 중국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고 현실적인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취업을 희망하는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거기 저녁 시간인데 밤 늦게까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대화 통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한 거 외에도 사실 더 많은 이런 무용담, 이런 스토리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편애되는 뭐 얘기일 수 있어서 제가 자제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꼭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이제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이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겁이 일단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스크래치 나는 그런 게 있어도 그냥 가볍게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꼭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런 자기가 희망하고 못 해보고 한 이런 해외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정말 아주 값지고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섣부른 도전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준비가 되셨다면 정말 응원합니다. 오늘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